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5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심야 방송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환영 반찬 참석 경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보면 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총리 인준 때문에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서 이따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박병석 의장이 하는 말이 저는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외교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마도 외교부 의전장이 직접 의장님을 데려왔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김대기 실장이 국빈 만찬이 아니라서 초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그렇게 동의를 해명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외교부 프로토콜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하면서 당연히 박병석 의장이 참석 대상이 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외교부가요 의전 쪽으로만 좀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이 초청을 했다. 이거를 질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두 번째 뉴스는, 역시 박지원 국정 전 원장이요, 매일같이 이제 SNS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SNS에 올린 내용은 뭐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 사람을 챙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성을 챙기지 않았다.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박지원 원장,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정치인데, 호남 출신이 거의 공개에서 배제된 것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이제 국회의장단을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김상희 부위원장이 젠더 갈등을 지적하면서 여성을 좀 많이 과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박지원 원장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자 그런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여성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대통령께 박수를 보내자 그러면서요. 호남 출신이 공직에서 거의 배제된 것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장차관 수석직에는 호남 출신이 거의 배제됐다.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북 출신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장관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남권 출신이 7명, 서울이 4명, 충청권이 4명, 그리고 광주와 전남 출신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김인철, 그 다음에 정호영, 이 사퇴로 두 자리가 공석 중이니까 여기에 좀 호남 출신을 넣어라. 이런 박지원 전 원장의 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아주 정치적인 센스가 뭐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아니,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호남도 챙겨.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 자, 그리고요, 26일부터 청와대 이 본관이 전면 개방이 되고 청와대 말하자면 영부인실까지도 전부 침실까지도 공개가 돼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영부인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맨 먼저 보도한 매체가 채널 A지 않습니까? 근데 채널 A가 이 용산 대통령실 관련도 맨 먼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실이요, 용산 집무실 내달 18일 날 완전히 이제 공사가 끝나는데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바 의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5층에서 제2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 집무실은 2층, 5층이 아니고 2층에 1 집무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 달 18일 날. 근데 채널A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대통령실 건물에 영부인실은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2부속실 폐지한다.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안 쓰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쓰는 거, 영부인 쓰고 또 이 특수한 법 외적인 보장을 해주는 거, 이거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는 영부인과 관련된 이 말하자면 접견실, 또 이 집무실 이런 거는 절대 두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의 공간을 영부인이 아니라 참모들이 함께 쓰는 실용적인 업무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실은 일체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요, 2층과 3층은 청와대 본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하는데 2층에는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부속실, 의전비서관들이 비서관실이 있고요. 3층에는 국가안보실과 각석 비서관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산 집무실 지금 자리를 옮긴 게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없애겠다는 건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해서 투표 조작설을 제공한 바 있어요. 부정투표설. 자, 그런데 선관위가 말이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전 이번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이 언론에서 이 관련 뉴스를 종합해 보니까요, 이 A씨는 황교안 전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요, 계속해서 사전투표 조작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하고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지선에서도 이러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광고까지 게재한 사람,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즉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방해죄. 그래서 이 A씨는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4차례나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황교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월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서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2명도 황교안, 민경욱 이렇게 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 황교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이 개항을 꽁꽁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꽁꽁 묶어놓고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저격수가 지금 나선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 오늘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 김무선 씨가 26일 날 오후 6시에 윤영선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합니다. 개양 병방 전통시장에서 이때 김무선 씨는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시민활동가인 김사랑,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드림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최재형, 그 다음에 조수진, 이 최고위원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미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이런 분들은 지원 유세 활동을 했고요. 25일 날은 누가 하느냐? 이인재 전 대선 후보가 마찬가지로 윤영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그래서 좀 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선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뭐라 그럴까요?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대대적으로 반 이재명 선상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윤영선 의원의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선은 안 된다, 출마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일찍이부터 있었는데 이번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최근에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밝힌 거예요. 이 개항을 무공천, 또 아니면 최소한도 송영길 서울시장 나오면, 왜냐하면 본인의 꿈은 서울시장이고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이니까 이 두 꿈을 가지고 밀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밀약을 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 중진이 뭐라고 했냐, 첫째는 나오지 말아라. 만약에 나온다면 이번에 보궐선거에 하지 말고 송영길 말하자면 의원이 사퇴 시일을 5월 1일만 하더라도요, 내년 4월 달로 보궐선거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퇴 시기를 늦춰라, 이런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이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에는 뭔가 큰 밀약이 있을 것이다. 이 밀약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무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송영길이가 이 종로에
민주당 후보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왜? 바로 이낙연 대표가 아무 이유 없이 당 대표 나오겠다고 나왔잖아요.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영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나오라고 안 하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나겠다고 계양을을 집어 던졌으니 거기도 홍영길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이낙연 귀책사유 때문에 공천을 안 하듯이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 의견을 냈는데도 다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뭐냐? 세 번째 안은 계양을을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지 말고 거기를 정의당을 줘라. 그 정의당이 주는 대가로 뭐냐? 정의당은 인천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제 정의당 후보가 한 5%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럼 인천시장 박남춘한테 5% 넘어갈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이 밀약 내용 그냥 단순하게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계양을 해서 이 뺐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해서 서울시장 이것만 있을지 뒤에 또 부패한 거래가 있는지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기숙 원조 친노죠. 조기숙 교수가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최근에 중앙일보에 기고했는데요. 여기에서 민주당의 생명은 민주주의에 있는데 한 개인의 정당이 되는 순간에 빛이 바랜다. 그러면서 유신, 오공과 목숨 걸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정당 민주당이 언제부터 한 개인 즉 이재명의 정당으로 전락했냐.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 약점 그리고 전략적 실책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옳은 얘기죠. 예. 문재인의 실정 플러스 이재명의 부패 혐의 그리고 전략 미스 여기하고 다 겹쳐졌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봉화마을 최근에 이제 이재명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한 말이 좀 뭔가 이상해요. 혹시 모르니 사진 찍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 사진 찍자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서요. 그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지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 같다. 조심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마음은 충분히 이해됐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이 후보가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 이 얘기를 이렇게 선거에서 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플러스 알파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관적 미래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에서 쓰고 있는 작성한 기사예요. 데스크에서 나온 칼럼인데 바이든 방문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8시간 40분 동안이나 한 일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20일 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데 바로 하루 전날 8시간 4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있다 왔어요. 바로 뭐냐? 19일 날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이 있어가지고 피고인으로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날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19일 날 오후 늦게서야 법원이 말이죠. 자, 내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지금 삼성물산 합병 문제, 그다음에 분식회계 문제, 이 국정농단 사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은 금요일마다 서초동 법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20일 평택 반도체 공장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라고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또 만나야 되고 그런데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법원 재판 일정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모순이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빨리 사면 복권을 하라. 이런 이 재개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이 없다.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건 입히고 신겨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모래주머니 달고 매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안보 동맹 차원에서 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반도체 전쟁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은 장애물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칸타코리아가 서울경제의뢰로 22, 23일 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후보, 오세훈 시장은 55.4, 송영길은 33.1, 차이가 22.3입니다. 당선 가능성은요, 더 많이 차이나요? 송영길은 19.7인데 오세훈 후보는 69.2, 그래서 무려 50%나 차이가 나요. 이거 선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상으로 본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